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었는데 정작 자식은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 젊은 날 아끼고 참으며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좋은 음식이 있으면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었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어쩐지 마음이 허전합니다. 자식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당연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걸까?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주고 있는 이것, 과연 자식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홀로 자식을 키우면서 그 무엇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려 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괜찮아. 우리 아이만 잘 되면 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사주었고,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번만이야. 정말 마지막이야. 하지만 그 말은 항상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고민했습니다. 이번에도 도와줘야 하나? 아니면 이제는 그만해야 하나? 어머니는 결국 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식을 위한 그 손길이 자식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줬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사랑을 한 걸까? 내가 해준 것이 정말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된 걸까? 어쩌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망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부터 이야기할 네 가지는 아무리 자식이라도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모르게 이것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로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적인 금전적 지원을 주지 마세요. 돈은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돈을 쉽게 얻는 습관이 생기면 자식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일이든 쉽게 얻으면 그만큼 쉽게 쓰고 쉽게 잃어버립니다. 자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로서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결코 자식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부는 평생을 아끼고 모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부족함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젊은 시절부터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집을 사고 싶은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부모는 고민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부모는 또다시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할까? 아니면 이번에도 도와줘야 하나? 그리고 결국 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부모는 자신들의 노후 자금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들은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은 실패했고 집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또다시 손을 벌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부모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는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렀을까?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도 혹시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돈을 주면 당장은 편해 보일지 몰라도 그 돈이 자식을 나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절대로 자식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 모든 결정을 대신해 주지 마세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를 바라며 언제나 옳은 선택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이 무엇을 하든 간섭하고 결정을 대신 내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자식은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어느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해 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디에서 공부할지를 정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대학 전공, 직업, 결혼 상대까지도 모두 부모가 선택해 주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정해준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는 부모 없이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자식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삶을 내가 결정해 본 적이 없구나. 그제야 자식은 불안해졌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도 몰랐습니다. 부모는 나이를 먹고 더 이상 자식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식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그 자식은 끊임없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부모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도와주었다면 우리 아이는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았을까? 부모의 사랑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식을 나약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있지는 않나요?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식이 스스로 부딪히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마세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자신이 아끼던 것,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시간과 노력까지도 기꺼이 희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희생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부모도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자식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자식은 더 이상 부모의 노력을 고맙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불만을 갖게 됩니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었고 자식이 힘들어할 때마다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식이 대학에 갈 때는 집을 팔아서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자식이 결혼할 때는 노후 자금을 포기하고 전세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몸도 약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만 했습니다. 부모님, 저희 집이 좁아요. 집을 좀 더 넓혀야 하는데
돈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부모는 고민했습니다. 자신들도 생활이 빠듯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렵구나. 그동안 도와줬지만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살아야 해서 더 이상 도와주기가 힘들다. 그러자 자식은 섭섭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그동안은 다 해주셨잖아요. 부모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부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이 오히려 자식을 망친 것이었구나. 여러분은 지금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계십니까? 그 희생이 과연 자식을 위한 것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식을 나약하게 만들고 부모를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자식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건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로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식에게 삶의 책임을 대신 지지 마세요. 부모는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그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나서서 해결해 주고 싶고, 넘어질 것 같으면 미리 붙잡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식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한 대가를 부모가 대신 감당해 주니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식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무슨 일을 하든 늘 곁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학교 숙제를 대신 해주었고, 자식이 친구와 싸웠을 때는 친구의 부모에게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자식이 대학에 갈 때는 자신의 인간관계를 동원해 좋은 추천서를 받아주었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도 이런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직장에서 실수를 하면 부모가 나서서 상사에게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자식이 빚을 지면 부모가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당연히 부모가 도와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사업이 잘못돼서 빚을 졌어요. 이제 부모님이 도와주실 차례예요. 부모는 고민했습니다. 이제 자신들도 노후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는 자신들의 집을 팔아 자식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도 반복되었습니다. 자식은 다시 돈을 빌려 무리하게 사업을 했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부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모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돕는다고 했지만 결국 자식을 망쳐버렸구나. 자식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이 힘들어할 때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면 자식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는 언제까지나 자식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줍니다. 어떤 부모는 물질적인 풍요를, 어떤 부모는 엄격한 가르침을 줍니다. 하지만 정말 잘된 집, 행복하게 성장한 자식을 둔 부모들은 조금 다른 것을 줍니다. 첫 번째, 건강한 독립심을 줍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주면 자식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반대로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는 부모는 자식에게 책임감과 자립심을 선물합니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도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부유했지만 용돈을 무조건적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스스로 용돈을 벌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작은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의 가치를 알았고 노력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자란 그는 성인이 되어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따뜻한 대화를 줍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하고 훈계만 하면 자식은 부모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잘된 집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생각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자식은 부모에게 고민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집의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매일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잔소리하지 않고 그저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이해해 준다고 느꼈고 어떤 고민이든 숨기지 않고 부모와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그는 사회에 나가서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실패할 자유를 줍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할 자유를 주는 부모는 자식에게 도전할 용기를 줍니다. 잘된 집에서는 자식이 실수해도 크게 혼내지 않고 그 실수를 통해 배우도록 돕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도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큰 실패를 경험한 후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때 부모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한 번 더 도전해보자. 그 말을 듣고 다시 도전한 그는 마침내 성공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줍니다. 잘된 집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늘 너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고 자신을 돌보는 법을 가르치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잘된 집의 부모들은 돈이나 학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자식에게 줍니다. 건강한 독립심, 따뜻한 대화, 실패할 자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받은 자식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정말 남겨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무엇을 남겨줘야 할지 늘 고민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고민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망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 결국 후회로 남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려 하고 자식이 힘들어할 때 대신 짊어지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자식을 위한 길일까요? 아니면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되짚어보면 절대 줘서는 안 되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 부모로서 자식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는 걸 보면 당장이라도 돕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 지원이 계속되면 자식은 경제적으로 독립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힘들어도 직접 돈을 벌어보고 돈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자신의 삶을 책임질 줄 아는 어른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늘 돈을 대주고 필요할 때마다 손을 내밀면 자식은 경제적 책임감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도움 없이는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른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지나친 간섭.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 모든 일에 개입하고 싶어집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지, 결혼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은지까지 일일이 조언하고 결정해 주려 합니다. 하지만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늘 부모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늘 부모의 기대를 맞추려 하다 보니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자식은 결국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고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됩니다. 세 번째, 과한 희생.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자신의 행복을 미루기도 합니다. 모든 걸 자식에게 맞추고 자식이 원하는 것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희생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 자식은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인생을 소홀히 대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모든 걸 자식에게 맞추며 살아가면 자식은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 부담이 커져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감정적 짐. 부모도 한 인간이기에 외로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외로움과 고통을 자식에게 지나치게 기대하면 자식은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내 곁에 있어야 내가 살지. 이런 말들이 자식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잘된 집에서는 무엇을 줬을까요? 잘된 집에서는 다른 것들을 줍니다. 첫째, 건강한 독립심.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부모가 모든 걸 대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줍니다. 둘째, 따뜻한 대화. 자식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식과 대화를 나눕니다. 부모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듣고 공감해 줍니다. 셋째, 실패할 자유. 자식이 실수하고 넘어질 기회를 허락합니다. 부모가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넷째,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가 자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자식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받은 자식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식을 위해 무엇을 주고 계신가요? 혹시 주지 말아야 할 것을 주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정말 남겨줘야 할 것을 주고 있나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끝없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결국 자식을 떠나보낼 존재입니다. 그 떠나는 길이 홀로 설 수 있는 단단한 길이 되기를, 그리고 자식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보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